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질문해 주신 AO, 그러니까 Ambient Occlusion과 GI, Global Illumination, 예, 이 부분의 사용법을 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AO와 GI 같은 경우는 한 번 해서 이렇게 이해하기는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양도 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신 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AO가 뭐고, 그 다음에 GI가 뭔지 그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큐브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게요. 자, 얘를 에디터블 시키고 일부러 제가 씬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요 정도로 하죠. 좀만 더 낮게 할게요. 자, 한번 여기다가 매터리얼을 한번 제가 입혀 보겠습니다. 자, 매터리얼 컬러는 이거 뺄게요. 컬러는 뭐 적당한 머큐리색 정도로 해서 여기다 적용을 시키고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아무런 세팅도 없이 그냥 렌더링 걸었을 경우입니다. 자, 이때 보면은 이 면과 면이 가까이 붙었을 때, 그러니까 맞닿으면 그 부분이 음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어떤 뭐 종이나 종이를 이렇게 90도로 꺾으면 그 맞닿는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부분보다 어둡게 됩니다. 그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게 GI입니다. 자, 지금 기본적인 값으로는 GI를 주지 않으면 사실 이 맞닿은 면 부분 같은 경우가 음영이 그렇게 뚜렷하게 표현되질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뚜렷하게 표현되는지 GI를 썼을 때 렌더 세팅 들어가서 이펙트 중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자, 얘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기본값 그대로. 자, 렌더링 한번 걸어보면 보신 것처럼 아까보다 훨씬 면이 맞닿은 부분, 그러니까 가까이 붙은 면 쪽에 음영이 뚜렷하게 표시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처럼 AO라는 거는 면이 가까이 붙은 거, 그러니까 면이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 부분에 음영이 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더 급격히 표현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 세팅들을 이제 조절해서 얘를, 그 음영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대부분. 당연히 이쪽은 음영의 색깔이겠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드릴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음영의 색깔도 바꿀 수는 있어요. 예, 뭐 특별히 내가 원하는 컬러가 나는 붉은색, 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일부러 하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게 컬러를 지정하는 거고요. 자, 뭐 요 부분을 조금 제가 확대를 시켜놓고, 자, 렌더 인터랙션을 키겠습니다. 인터랙티브에서 좀 보세요. 퀄리티 높여놓을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건드리는 세팅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미니멈, 맥시멈이 있는데 맥시멈이라는 거, 미니멈은 어디서부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0. 물론 얘를 높여 놓을 수도 있어요. 높여 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 안쪽이 음영이 지는 게 아니고 약간 밝아집니다. 떨어져서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영이 표현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미니멈 10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져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높이는 거는 결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맥시멈, 얘는 어디까지 퍼져나갈 거냐 이겁니다.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얘를 줄여 볼게요. 10이라고. 얘는 조금밖에 안 퍼져나가요. 음영이. 그러니까 더 많이 주고 싶다 하면 더 많이, 더 멀리 동안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도록. 물론 이제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됩니다. 이 노이즈가 이제 포톤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샘플링 몇 개의 점으로, 예, 조절해주고 이게 높아져야 돼요. 어쨌든 이게 뭔지. 자, 그다음에 디스퍼스라는 건 얼마나 부드럽게 흩뿌려질 거냐. 여러분들 마치 불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러. 만약에 디스퍼스를 많이 안 주면, 예, 많이 퍼져나가지 못해요. 흩뿌려지지 못합니다. 디스퍼스는 100이 최대예요.
그 다음에 어큘러시라는 거는 이제 정밀도입니다. 정밀도. 얼마나 네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거냐. 얘네들의 면이 맞닿은 부분. 자, 이런 것도 굳이 이걸 무조건 100 해준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100 해준다고.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면이 굉장히 단순하죠. 면이. 계산해야 될 면이 단순합니다. 근데 이 모델링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홈들이 여기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자그마한 홈들이 막 파여 있다 그러면은 그 안쪽 홈들을 다 계산하는데 정밀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러프한, 그러니까 면이 별로 맞닿은 게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얘를 낮춰도 그렇게 크게 퀄리티에 영향을 받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렌더 타임은 줄어들 수 있죠. 얘를 낮추는 거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 정밀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작업하는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높여줄 수도 있고 낮춰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맥시멈 샘플링 이게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한 300 정도로 높아졌을 경우, 네, 이쪽에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됩니다. 노이즈.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미니멈 샘플링이라는 게 어느 쪽을 의미하냐면 이 바깥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퍼져나간 쪽, 점점 흐려지는 쪽. 다시 말해서 이 흐려지는 쪽은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프린트 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진한 부분일수록 점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쪽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부드럽게 나가니까 사실 얘 같은 경우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예, 1 정도로 높여 놓을게요. 이쪽은. 그 다음에 맥시멈이 이 안쪽입니다. 진한 부분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를 한 300 정도로 높여 놓을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그 노이즈 같은 게 다 없어지게 되죠. 물론 이것도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더 높일 수도 있고, 뭐 얘도 뭐 적당히 높여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 렌더링 타임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에다가 렌더링 타임을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퀄리티에 맞는 세팅 값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라는 건요, 강제로 높여주는 겁니다. 음영의 대비를 더 어둡고 더 연하게. 예를 들어서 얘를 좀 강제적으로 완전히 높여 놓을게요. 한 40 정도 하면 굉장히 짙어집니다. 컨트라스트 대비가 굉장히 강해지죠. 예. 얘를 마이너스도 돼요. 마이너스로 하면은 연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 물론 이거를 이제 연한 색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컨트라스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나머지 요거는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바이런트와 그 다음에 투명한 곳에 영향을 받을 건지, 뭐 자기 자신에만 AO를 발생을 시킬 건지, 뭐 요런 겁니다. 어쨌든 이게 AO고요. 그래서 AO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쓰는 거냐면 좀 더 현실 세계와 비슷한 음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걸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 그림자, 그러니까 라이트를 해가지고 만들기에는 무리가 따라요. 그러니까 AO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꺼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GI라는 거는 과연 뭐냐 이겁니다. GI도 간단하게 원리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조금만 더 낮춰 놓을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얘한테도 똑같은 매터리얼을 주겠습니다. 자, 렌더 세팅이 아무것도 없어요. AO 적용 안 했습니다. 기본 세팅 그대로 렌더링. 자, 그러면 물체들이 보이죠? 예, 물체들이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실제라면. 왜냐하면 라이트가 없는데 물체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보이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라이트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주기 위해서 얘는 기본적인 라이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옵션에 들어가서 오면 디폴트 라이트를 쓰겠느냐. 만약에 이 디폴트 라이트를 기본값입니다. 켜져 있는 게 안 쓰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라이트, 뭐 에어리어 라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로테이션. 예, 라이트에 예, 조금만 하죠. 이 정도에다 라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한번 보죠. 렌더링. 자, 렌더링을 걸어서 이제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라이트가 위에 있죠. 그럼 위에 있는 라이트는 빛을 때리겠죠.
여기다가 9에다가. 그런데 라이트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쪽만 밝습니다. 다시 말해서 밑에 쪽은 전혀 라이트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의 빛은 그렇죠. 어딘가에 부딪히면 만약에 이 바닥도 지금 빛을 받고 있죠. 뭐 이 바닥에서 굴절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운스가 일어나죠. 빛이 분산하게 됩니다. 산란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도 일정 부분의 빛이 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3D에 있는 기본적인 라이트들은 빛을 한 번밖에 계산을 안 해요. 빛을 한 번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라이트가 때리기 때문에 밑에 쪽은 전혀 영향을 못 받습니다. 자, 이거를 현실적인 라이트처럼 빛의 분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걔네들이 분산을 해서 또 다른 면에 영향을 주도록 그걸 해주는 게 GI입니다. 물론 계산해야 될 게 많아지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요. 빛은 한 번 바운스 되면 한 포인트에서 한 줄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로 퍼지죠. 그 다음에 또 맞은 그 빛은 또 여러 갈래로 퍼지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렌더 타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GI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펙트의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자, 기본값 그대로 둘게요. 세팅 값은. 자, 아까랑 다르게 이제 렌더링 걸어서 보시면 얘가 먼저 빛을 계산합니다. 빛의 바운스를. 빛이 여기에 맞았으면 어디로 튀고 여기에 맞은 빛도 이런 점들이 다 빛이 바운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보세요. 분명히 아까랑은 다르게 밑에 쪽도 밝아졌죠. 이게 뭐냐? 이런 데 맞은 빛이 바운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디 하나 아주 까맣게 되는, 그러니까 빛을 전혀 못 받는 곳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GI라는 게. 물론 계산은 오래 걸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GI의 계산을 넣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영이 없으면 또 이 자체도 현실 세계하고 그렇죠. 좀 동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AO까지 넣어주는 거죠. 예, 얘는 뭐 한 200 정도만 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의 빛 가지고 음영, 그러니까 아주 빛을 못 받는 곳도 없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음영이 표시되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게 보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AO와 GI를 많이 쓰는데 물론 이게 다 렌더 타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흔히 3D에서 실력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가급적 GI를 안 쓰려고 노력하죠. 가급적 GI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개의 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빛을 여러 군데 이렇게 잘 분산을 시켜서 아주 어둡게 되는 곳도 없고, 예, 그렇게 만드는 게 렌더 타임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어쨌든 GI를 쓰겠다라면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GI에 관련 이런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쉬운 옵션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그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텍스트나 이런 쪽을 좀 화사하면서도 어디 음영지지 않은 그런 텍스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번 간단하게 작업을 해볼게요. fx 뭐 tv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냥 예, 조금만 예, 좀 자간을 줄이죠. 거의 뭐 붙여버리죠. 예, 붙여버리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나 넣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캡 쪽에 가서 예, 안쪽으로 들어가게 예, 아주 가늘게 줄게요. 베벨은. 자, 그 다음에 얘의 두께도 조금만 더 넓혀 놓을게요. 두껍게. 그러니까 자, 뭐 얘한테 이제 어떤 텍스트를 하나 줘보죠. 자, 이 텍스트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걸어오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좀 화사하고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죠.
한번 보죠. 먼저 백그라운드 하나 만들어서 뒤쪽이 검정색이지 않게끔 만들겠습니다. 네, 요 정도 색으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들어갈 컬러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컬러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색 정도로만 할게요. 자, 리플렉션 뺄게요. 그러니까 스페큘러 빼겠다는 겁니다. 스페큘러. 자, 그 다음에 얘만 일단 텍스트에다가 줘보겠습니다. 자, 보면 아직도 그렇게 화사하진 않아요. 예. 자, 요 컬러를 그대로 갖고 와서 루미넌스 쪽에다가 루미넌스 쪽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넌스. 그 다음에 루미넌스 사용을 하고요. 루미넌스가 너무 밝으면 또 그러니까 한 50 정도만. 자, 아까보다는 많이 화사해졌습니다. 색상은. 자, 얘네들도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음영을 표시가 안 되면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AO를 사용을 하겠죠. AO.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라이트를 사용 안 할 거예요. 디폴트 라이트는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화면에. 아, 죄송합니다. 화면에 보일 수도 있죠. 루미넌스가 저기 사용하기 때문에 매터리얼에서 루미넌스는 빛의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물체는 보여. 만약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까맣게 돼버리죠. 자, 루미넌스. 자, 그 다음에 화사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화사한 라이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화사한 라이트. 그게 뭐냐? 일반적인 라이트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라 그러죠. 흔히. 얘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밝으면서 톤이 밝아지면서 화사해집니다. 아까랑 차이가 크게 나죠. 자, 일반적인 라이트의 경우 자, 얘 잠깐 끌게요. 라이트. 그 다음에 디폴트 라이트를 다시 켜겠습니다. 그리고 픽처 뷰에서 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디폴트 라이트에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폴트 라이트 끄고 앰비언트 라이트 사용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화사해지죠?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음영을 뚜렷이 위해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쪽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렌더 세팅, 앰비언트 오클루전 가서 얘를 좀 한 300 정도 찍게 할까요? 그 다음에 얘는 한 5 정도 주고요. 미니멈, 맥시멈 한 200 정도 주고요. 컨트라스트를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음영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이 되는지. 네, 너무 짙은 것 같은데요. 네, 컨트라스트는 조금 뺄게요. 자, 미니멈, 맥시멈, 아큐러시를 조금만 높일게요. 얘는 한 65 정도. 네, 괜찮아 보이네요. 픽처 뷰에서 보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신 예전에 그 FX 채널 같은데 사용된 매터리얼이나 그런데 사용된 3D의 느낌은 이런 식의 톤으로 만든 겁니다. 예, 이쪽도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얘를 이제 렌더링을 걸겠죠. 물론 이제 백그라운드 없이 알파 넣어서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데 가서 합성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이제 약간의 컬러 컬렉션이나 예, 그 정도는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화사한 느낌의 텍스트 같은 경우 사실
그다지 만드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리플렉션이 강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메탈이나 이런 게. 이런 텍스트는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요 두 개만 잘 활용하시면, 그 다음에 매터리얼에 이제 뭐 약간의 루미넌스, 예, 매터리얼에 약간의 루미넌스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요거랑 요걸 잘 섞어서 활용을 하시면은 화사한 느낌의 텍스트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 가지고 완벽하게 하진 않아요. 얘를 가지고 렌더링 타임을 또 줄이기 위해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렌더링을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걔를 멀티패스로 뽑아서 에펙에서 약간의 블러를 주는 게 시간이 더,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합성을 하기 위해서 멀티 채널, 이 멀티패스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하신 거에 물론 완벽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AO가 어떤 거고 왜 쓰는지, 그 다음에 GI가 뭐고 그걸 왜 쓰는지, 그리고 또 GI라는 게 장단점이 뭔지, 언제 무조건 쓰는 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